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중국의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중국 경제 전반에 있어서 중국의 증시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끌어내릴 수도 있는 가장 트리거 포인트를 공유하기 위해서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중국이 투자 부분, 약 한 경제 성장률의 60% 이상을 차지한 이 투자 부분에서 사실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기여하는 부분 중에서 1위는 아무래도 부동산입니다. 당연히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부동산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이 사실 향후에 증시 폭락을 사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리만 때 급락을 했었고요. 보시면 그리고 이런 이제 차이나 이제 금융 리스크, 부채 위험이었죠. 그 부분 때문에 쭉 빠지다가 사실은 좀 회복이 나왔다가 코로나 때 한 번 더 폭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간대에 중국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그냥 문제 해결이 낙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낙관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이렇게 마이너스 한 10에서 20% 가까이 급락이 일어났다가요, 플러스 40까지 갔으니까요. 따라서 마이너스 한 20까지 줄어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40% 가까이 급등이 일어났으니까 라고 이제 사실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 사이 동안에 글로벌 경기가 오늘 반등이 나올 동안 오히려 지금 코로나 구간과 거의 같은 수준의 월스 케이스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즉 코로나 구간이 계속 된다는 것은 향후에 반등할 여지가,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반등할 여지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계기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는 일단 중국 경제가 내수가 부진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지금 경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사실 반등은 아무래도 좀 어려워 보이는 국면이다 라는 것을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동산의 우려가 뭐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 이때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었는데 왜 지금에서야 이런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가? 아시면 이제 정치적인 비용이 사실은 이제 미국 갈등에서 딱 드러나는 부분,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정치적인 비용 자체가 사실 드러나는데 시차가 좀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이런 정책적인 뭐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서 이런 정책적인 스티뮬러스, 이제 자극이, 경제에 좀 부양책이 들어오고 나게 되면 정책의 어떤 효과가 나오는데 당장 내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해당되는 정책 시차가, 정치적인 비용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확인되는 시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려서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건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이 더 하락한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심각한 글로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해결이 잘 된다 라고 한다면 글로벌 증시의 반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비용이 이제 드디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초입 단계라고 보는 것이 맞고, 이게 해결되는 국면이구나라는 보고 있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강력한 시그널,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을 받기 때문에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는데, 사실 그 전에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걸 선택하지는 않았고요.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선택하는 것은 밀려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왔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느 때보다 위험한 국면이다. 사실 월스 케이스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격적인 인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향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 역시도 이러한 부분이 어쩌면 키를 가지고 있다. 여태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특히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이 글로벌 증시를 사실 들었다 놨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특히 한국을 포함한 이런 이제 아시아랑 이제 글로벌 이머징 마켓 증시는 아무래도 이런 중국의 영향력 하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G2 중에서 주로 미국에서만 영향을 주로 받다가 지금 이제 중국까지 영향을 받는 구간인데, 특히
자극에 있어서는 중국의 자극이 중요하다. 그게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자극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간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 증시가 어떻게 폭락을 했었는지 봤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이 망가진다고 한다면 달러 조달 창구가 막히게 되고 달러 조달 창구가 막히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위태위태한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로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캐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증시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개별 기업의 이익이나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것이 위험자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의 사이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사이클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즉 중국이 진짜 월스 케이스를 가느냐 안 가느냐의 부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트리거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좀 변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이나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뭔가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한다면 그 영상 역시도 저희가 만들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